이제 제가 신보선을 사실은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아까 그 지는 형이 쓴 발문에 보면은 실제 우리들의 아버지는 그렇게 돈이 없다고 유산을 주지도 않을 거고. 근데 신보선은 제가 실제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얼핏 스친 적이 있는데, 되게 오래전이긴 하지만 또 잘생겼고,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나이가 10살 많은데도 너무 젊어 보였고, 더 중요한 거죠. 너무 귀티가 나 보여가지고 어떻게 부잣집 아들 같고 공부 잘해서 뭐 서울대 나오고 뭐 유학도 그 비싸다는 뉴욕에 있는 무슨 대학 이런 데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부잣집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너무 부르주아스러워가지고 한동안 제대로 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뭐 어떻게 해갖고 읽게 됐는데 괜찮아가지고 계속 읽다가 산문집까지 이제 사서 읽는데, 산문집도 지금 반은 읽었거든요. 근데 아마 더 읽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찍는 것도 있습니다. 다 읽으면 좋은데 더 읽지 못하는 거는 지금 김수영을 김수영 다시 읽고 너무 꽂혀가지고 김수영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네, 네, 다시 이제 신보선으로 오면, 신보선이 시집을 막 많이 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신보선은 정체성이 두 개인 거잖아요. 시인 신보선이 있고 사회학자 신보선이 있는데, 제가 책을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안 갖고 왔는데,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어빈 고프만인가 하는 그런 사람이 쓴 되게 어려운 연구서니까 그걸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자로서 번역하고 뭐 논문 쓰고 그 공부하는 그게 있고, 또 교수니까 어 경희대 있다가 연세대로 갔나, 아무튼 교수고 뭐 그런 이제 직함이 하나가 있으면서 이렇게 꾸준히 시를 쓰는데, 이러기가 사실은 어 쉽지가 않죠. 저처럼 자리가 없으면은 궁에서라도 뭔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는 자리도 있고 고로 돈도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는데요. 시집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두꺼워요. 이거는 보면은 진짜 너무 두꺼워가지고 읽다가 지치게 이렇게 두껍게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나눠서 두 권으로 내도 될 법한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종이를 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시집이 있는데 제일 재밌게 읽었던 거는 옛날에는 이거거든요. 신보선에 슬픔이 없는 15초 이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제 그 에세이집에 여기에 잠깐 인용도 했던 구절인데요. 여기 나를 환멸로 이끄는 것들, 이거 재밌거든요. 태양 오른쪽 레몬 향기, 상념 없는 산책, 죽은 개 옆에 산개, 노루꽃이 빠진 식물도감, 종교서적의 마지막 문장, 느린 화면 속의 죽음, 예술가의 박식함, 쭉 가서 인용과 각주, 쭉 가서 목요의 정문, 쭉 가서 칸트의 물자체라는 말 자체, 이렇게 해서 옛날에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뭐 이 시집은 그런데요. 이거 제가 이거 샀다가 지루해가지고 읽고 팔았던 것 같은데 다시 샀어요. 이거 산문집 있고 괜찮아가지고 이제 다시 사서 뭐 신보선의 뭐 일종의 말하자면 재발견이라고 해도 좋겠죠. 그래서 눈앞에 없는 사람, 여기도 재미있는 시들이 많았는데요. 특히나 노스텔지어. 유물론자들은 일찍 죽는다. 그들은 모순을 설파하지. 자기 영혼에 불꽃을 던진 방화범. 판관은 고민한다. 후회는 양심의 증거인가 죄의 증거인가. 법은 만져졌을 때 다시 법은 만졌을 때 더 차가운 것을 좋은 물증으로 택하지. 그러나 음유시인은 노래한다. 감미로운 이끼가 풍미하는 절벽. 하품과 하품 사이에서 나고 죽는 사냥의 일생. 평생 되새김질할 만큼 뱃속에 가득한 무, 기억의 치외벽권에서 들려오는 영원한 헛구역질 소리, 뒤돌아보지 않으리, 이 삶은 내가 살고도 내가 살지 않았으니 해서 뭐라 부르나 이거를, 연갈이 없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그 시인들의 시집을 읽으면, 그러니까 뭐 진은영도 그렇고요, 그 어떤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그 어떤 자연스러움. 네. 그러니까 제가 뒤늦게 마이클 잭슨에 꽂혀가지고 이른바 마잭을 보는데, 그 마이클 잭슨의 초등 시절, 그 잭슨 5였을 때 초등 시절 영상을 보면 노래 잘하죠. 그건 뭐 누가 뭐 말할 게 뭐 있어요. 그거에 덧붙여서 엄청난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무대 위에 초등생 꼬마가, 남자애가 이렇게 서 있는데 주황색 이런 멜빵 바지 입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I'll be there 그거 부르는데 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무대가 그냥 자기 세상인 거예요. 근데 비슷하게 이 시를 읽으면,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쓸 때는 굉장히 막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썼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박완서도 비슷한 말 제가 몇 번 인용했잖아요. 쉽게 읽히니까 내가 되게 쉽게 쓰는 줄 아는데, 아니라고. 자기 되게 고심해서 이 문장 쓰는 거라고. 읽어보고 어떻게 하면 쉽게 읽힐까, 그렇게 이제 고민해서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인들의 문장이 그런 게 있어요.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노스텔지어가 이제 그렇죠.
후회는 양심의 증거인가 죄의 증거인가. 법은 만졌을 때 더 차가운 것을 물증으로 택한다. 붉은 산과 토끼에 관한 아버지의 이야기. 소시적 아버지는 붉은 산 속에서 토끼를 키웠다. 10마리를 100마리로 100마리를 1000마리로 늘리겠어. 아버지는 산 아래를 향해 주먹을 흔들며 외쳐댔다. 아버지는 해밍웨이와 스타인백을 읽으며 토끼를 키웠다. 이러면서 쭉쭉 나가는데 붉은 산도 김동인의 소설인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먹물만이 쓸 수 있는 먹물의 냄새가 뭐 엄청나죠. 변신의 시간. 아무 꺼리낌 없이 인생은 시작됐다. 어린 나뭇가지들이 계절과 계절 사이에 죽어갈 차에서 죽어갈 때 나는 양미간을 찌푸려 그 가냘픈 육신들을 이마 위에 옮겨 심었다. 등등등.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뭐야 얘를 그 이 발문을 진은영이 이제 썼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는 우연히 삶을 방문했다. 이 문장도 되게 좋았어요. 죽으면 나는 개의 형제로 돌아갈 것이다. 영혼도 양심도 없이 짓기를 멈추고 딱딱하게 굳은 네 발 짐승의 곁으로. 그러나 나는 지금 여기 인간 형제들과 함께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좋은 시들이 많았고 산문적인 시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시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 시집이었던가 싶은데요. 그 예를 들자면 뭐 제임스 조이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그 아일랜드인인가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학회 같은 데 갔다가 이제 만났던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는 이런 것도 다 시가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시였는데 요 표제시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잘 모르겠어. 당신의 눈동자 내가 오래 바라보면 한 쌍의 신이 되었지. 이때 시는 가시입니다. 당신의 무릎 내가 그 아래 누우면 두 마리 새가 됐었지. 지지난 밤에는 사랑을 나눴고 지난 밤에는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볼 때 어제까지 나는 인간이 확실했었으나 오늘은 잘 모르겠어. 눈꺼풀은 지그시 닫히고 무릎은 가만히 펴졌지. 거기까지는 알겠으나 새는 다시 날아오나? 신은 언제 죽나? 그나저나 당신은 뭐 이런 식으로 신보선 시치고는 말이 좀 적은 뭐 그런 식이고요. 그 밖에 역시나 이것도 재미있는 시들이 많아서 어쩌라고 때로는 사는 의미를 포기해야 위안이 되었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시도 있고 나는 시인이랍니다. 했다가 나는 이제 시인이 아니랍니다. 했다가 나는 평소처럼 노모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 노모가 그때 제가 신보선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엄마가 차 갖고 왔다고 지금 자기 대리로 네, 그 엄마가 이제 노모가 됐나 봐요. 그때 만났을 때 제가 30대였는데 아마 그는 그래 40은 됐을 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너무 그때 느낌의 동안이어가지고 근데 시들이 청춘 이런 시도 좋았는데 어디 들어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럼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쉼표 없이 이어지는 시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서도 확실히 이 사람은 천생이 시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그런 시였거든요. 청춘 제목이 청춘이었어요. 그런 제목 가지고 시 보통 못 쓰거든요. 왜냐하면 하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마치 이제 그 문학 교수들이 제일 쓰기 힘든 책이 뭐냐면 문학 개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개론이면서 그게 사실은 강론이 되고 되게 전문서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건데 어딘가에 있었는데 자 그렇고 네 이렇게 또 신보선 시를 읽으면 또 제가 김홍중인데 이 시집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여긴 일단 제목부터가 너무 시 같지 않은 거야. 거미는 이제 영영 돼지를 만나서 시도 보면은 뭔가 강렬함은 있는데 제가 김홍중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증명을 해주는 거죠. 김중은 이후에 시를 쓰지 못했지만은 신보선은 이렇게 계속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문집인데요. 여기 신영철이 이번에 서울대 교수로 지난 학기에 이제 왔는데 그것도 영문과 교수로 아주 특이하게 티오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그것도 이제 운인 거죠. 자 여기 신영철이 추천사를 썼는데 네, 그냥 사랑하면 이제 이거는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나는 사회학을 하는 그의 좌뇌와 시를 쓰는 그의 우뇌를 질투하지 않는다. 쭉쭉 가서 그래서 삶의 의미나 영혼의 문제 같은 주제로 글을 쓸 때조차 관철되는 두 능력의 아름다운 협지를 질투하지 않는다. 그를 질투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쉬운가. 그냥 그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영혼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이
에세이인데 사실상 거의 첫 번째 보고 저도 되게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설의 한 페이지로 정말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지 네, 못해가지고 시로 시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산문집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여기 얘기들이 나와요. 뭐 이 사람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술사회학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면 자기 뭐 야구 축구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좀 뜻밖이었는데 아버지가 고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어디 뭐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막 이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하필 왜 고려대가 나왔지? 그 허준이 교수 기사 때문에 그런데 뭐 어머니는 서울대 노노문학과 명예교수 이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뉴욕에서의 그 유학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밌게 잘 썼고 그리고 그 제가 아까 그 신보선이 자꾸 교수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교수가 되면 바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해지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기를 체근하면서 자꾸 글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지? 그리고 이제 그런데 글을 쓰면요, 그런 상황에서 글을 쓰면 글이 맛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누구에게서 보냐면 제가 그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서동욱한테서 봐요. 서동욱이 뭐 레비나스도 번역하고 한때 그 시를 좋은 시를 썼죠. 시도 쓰고 서동욱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이랬죠. 근데 이제 서강대에 전임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쓰는 글들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기존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잡고 나서 더군다나 이렇게 모교에 연대니까 물론 모교는 아니지만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입니다. 모교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른바 명문대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면 끊임없이 글을 쓰게 하는 어떤 긴장, 흥분 이런 걸 잃어버리게 마련인데 그게 보통 일반적인데 신보선 그렇지 않고 이 산문집이 제가 되게 좋았어요. 진짜 신보선을 다시 보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좋은 시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 뭐 쓰면 뭐 저는 계속 읽겠죠. 더 자세하게 찍고 싶었는데 미루다가 지금 좀 까먹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뭐 더 들춰볼 시간이 제가 지금 네 번역 이제 초교도 나온다고 하고 막 하니까 정신이 저도 이제 없어져가지고 뭐 특강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등등등 핑계입니다. 핑계인데 아무튼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런 거 작가의 말 이런 것도 다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시인들이 또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이런 거 시인의 말 또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샤 하고 날리는 거. 잊지 않으리 어젯밤 창밖의 기침소리 2017년 여름 신보선. 저도 뭐 이런 거 하나 써가지고 시집 되게 내고 싶은데 시인의 말 분열하고 명멸해 왔다 앞으로도 그러리라. 뭔가 굉장히 막 결기가 느껴지네요. 2008년 봄 신보선. 또 계절을 또 써주시고 또 볼까요? 시인의 말 시여 너는 내게 단 한 번 물었는데 나는 너에게 그러니까 내게 영원히 답하고 있구나. 2011년 8월 신보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쉬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또 김중을 얘기를 해서 말인데 그 지금 네이버 열린 연당 가면은 조금 지나긴 했어요. 그 코로나를 주제로 해가지고 김홍준 교수가 그러니까 김홍준 교수가 강연을 하고 되게 진짜 내용은 많지만 정말 너무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느낌의 강의인데 아무튼 이제 되게 진지하게 이제 강의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토론을 이분이 했어요. 신보선이 두 분 친구인 것 같더라고. 잘은 모르지만 이제 그 섭외를 할 때 토론자를 저희가 아까 저도 해봐서 그 발표자가 할 수 있거든요. 두 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